기독교대 한감리회가 각 권역별 연회를 열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비 지원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교단과 연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연곡 효성교회에 최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여력이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에 교단 차원의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대북 통일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1일부터 권역별 연회를 열고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내외 12개 연회가 열리는데 교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비 지원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국 6,400여 교회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교회가 1년 경상비 4천만 원 이하의 미자립 비전교회입니다. 대다수 비전교회 목회자들은 최저 생활조차 힘든 사례비로 인해 교회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4인 가족 가장이기도 한 A 목사는 다달이 30만 원의 사례를 받아 헌금하고 나면 생활이 막막하다며 아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받아서 헌금 내면 끝이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부르심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고 이게 계속 안 되니까 나 때문이구나. 현재 감리교단 안에서 제도적으로 비전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곳은 서울 남연회뿐입니다. 기감 서울 남연회는 지난 2022년 연회 소속 교회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에 웨슬리 선교 기금 1.7%를 추가 납부하도록 결의하고 지난해 1월부터 개별 비전교회에 매달 70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교단입법의회에서 교단 차원의 목회자 생활안정법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터라 서울 남연회의 비전교회 생활비 지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일부 연회에서도 비전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이번 83회 연회를 대형 교회와 미자립 비전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목회적 현실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4일 회무에서는 동부연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상생위원회 조직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연회 부담금을 1.5% 증액해 연회 공동체 상생을 위한 전환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개체 교회에서는 다 힘들어하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것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소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결의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회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늘리기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회 예산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거를 첫 번째 스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기연회는. 일단 시작이라 최저를 국민연금 최저를 10만 원으로 보고 직장 가입일 경우에 50%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지원하는 걸로 5만 원.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전현직 감독들이 은퇴교육자 생활비 지원기금 3천만 원을 조성했던 중앙연회와 목회자 생활안정기금 조성에 원론적으로 합의한 충북연회도 이번 연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도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던 연곡 효성교회에 최근 화재가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했던 상황이라 복구가 절실하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에 타 그을음이 잔뜩 묻어있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교회 앞마당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 창고는 화재 당시의 긴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3월 1일 영곡 효성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는 교육관 1층을 전소하고 2층의 일부를 태우고 나서야 진압됐습니다. 이 불이 어디서 날아왔나, 어디서 시작됐나 이런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고요. 황당했고 그 불이 화기가 얼굴로 확 오는데 그 머리가 좀 끄슬릴 정도였거든요. 거리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야,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당시 모세영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교인과 상담 중이었는데 지역 주민이 화재를 알려줘 불행 중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건물을 철거한 뒤 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노후화된 전선이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연곡 효성교회는 최근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화재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곡 효성교회는 마을 회의실과 지역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주일에만 사용하는 예배당을 평일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내놓은 겁니다. 모세영 목사는 직접 도마와 십자가 등을 제작해 건축비를 마련했으며 교인들 역시 기도와 헌신으로 새 예배당 건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건축비가 부족해 모세영 목사와 교인들이 전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를 맡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화재가 발생한 교육관이 19년 전 개척 당시부터 사용해왔던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선교사들의 임시 거처로 주일에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교제를 나눠오던 장소였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19년의 추억이 저기 다 있고 또 저 공간에서 수련회하고 교인들과 같이 뭐 울고 웃고 했던 공간이고 그러니까 좀 아쉽죠. 역사적으로 이제 못 본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황마음과 좌절도 잠시 모세영 목사와 영곡 효성교회 교인들은 교육관 복구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영곡 효성교회가 속한 기성총회 서울 강동지방에도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 총회의 허락을 받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영 목사는 기도와 관심을 당부하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 외교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대북 통일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주요 정당들의 관련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 언사와 무력 도발이라는 극단적 대치 국면이 총선 출마 정당의 득표 유불리로 계산되는 이슈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임을 주지하고 주민들이 삶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은 우발 충돌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인도적 교류협력 증진이란 4가지 주제로 각 정당들의 공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교류를 골자로 한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북한 이탈 주민과 이산 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그 가족으로까지 확장하는 등 인권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환경 생태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프로젝트, 협정 등 제도적인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등 경제 문제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문제에 많이 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력 대상과 범위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영내 진영 양극화 추세에 힘을 싣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으로 균형 외교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남북, 북미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사소한 오해나 오판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한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 교류 협력이 과거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블록화와 진영 대결 구도를 촉발하는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한 국제 일정들이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동아시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무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학교법인 광성학원이 오늘 서울 광성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성학원은 지난 1894년 기독교 교육을 위해 평양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의 마포구 신수동에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광성학원은 기념 예배를 통해 광성 중고교의 창학 정신과 역사를 돌아보고 예배 후엔 초대 이사장 존 무어 선교사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성학원은 개교 130주년을 맞아 학교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과 역사 전시실 개관, 마라톤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이달부터 전국 10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35,794명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나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생명 존중 나눔 교육을 진행해온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초등학생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해를 주제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며 심장 이식의 과정을 여행으로 표현한 그림책과 장기 이식인의 사연을 각색한 동화를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매일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정오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오기도회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모여 한국교회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우리 대학의 기도 물결이 학교를 넘어 교회와 사회에도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교계 정기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남부산 교회에서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발언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나팔을 크게 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만천에 외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다음 달 14일에 또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가 정기회와 목사 안수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 천보교회 오상영 목사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호남 제주지역 청년합회가 정기회를 열고 신임 지역총회장으로 전라지방회 김윤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윤철 신임 총회장은 성령운동과 복음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호남 제주 지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운동이 확산되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이 더욱 활기차게 증거될 수 있는데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영덕읍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엔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 시범단과 강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권 내륙 일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